좀 되겠다. 그저 456이나 7분 됩니다. 그 수험생은 저도 저 시험을 참 많이 봤지만요. 제가 그 병가를 한 그 직장 다니면서 8개월 써가지고 간사히 잘 공부했는데 39.5로 떨어지더라고요. 한 과목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동시로 끝을 낼 때는 그 했는데 시험 될 때는 딱 보고 나면은 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딱 내면서 된다 안 된다 그 결정이 거기서 납니다. 시험은. 어디서요? 딱 그 저 답지 낼 때. 답지 낼 때?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난 시험 보고 나왔을 때 굉장히 가벼운데 점점 어두워져. 아 그거는 상관없죠. 처음에 노할 때 합격했다는 어떤 그 생각이 들면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2차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바쁘시구나. 네. 금방 그 저 상담이 누가 와가지고 나눴고요. 진도를 지금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강의 진도가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 1차하고 2차를 보면은 그 수하고 부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책도 지금 개정을 할 때는 지금 일단 책 개정하는 것도 수하고 품질하고 이렇게 맡은 거 그걸 나름대로 그 타이핑 쳐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 나도 지금 이제 요번에 책 끝났기 때문에 그 70에서 80 정도 나오시는 거 생각해요. 예. 연락처 받아와야지. 제 말에 맞습니다. 일단 낼 때 제가 지금 저 간세사 2차 될 때도 2003년도 딱 내면서 하루 종일 쳤거든요.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음부터 내가 공부 절대 안 한다고 내가 벌써 다 던져버려서 끝나고. 근데 그 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본 사람끼리 대화를 좀 하잖아요. 하면서 뭐 적었다 뭐 물론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도 강의도 다 올려놨고 뭐 놓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카바가 돼버리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그 끝나고 손 한잔 호파하면서 1번은 뭐 키워드 뭔데 2번 뭔데 이런 식으로 딱 뭐 딱 돌아가 보면 나 됐다 하는 그 확실히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 7급 볼 때도 이제 공무원 2번 할 때도 저는 답지 딱 내자마자 수석이라고 딱 예. 근데 수석했다 해도 안 믿잖아 그죠? 수석한다니까. 그때 그 시험 놓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시험 놓아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뭐 80, 90% 떨어집니다. 그게 시험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험은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햇만큼 온다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내년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베이스를 많이 까십시오. 그리고 의문점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짜도 그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 수험서 이런 책들은 있잖아요. 일단 그 배제를 시키면서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답을 내가 보면은 오늘도 이게 지금 그 사회 문제 31번 냉동 상태 유통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맹태가 답입니다. 맹태 해놨고 맹태가 맞죠? 네. 맹태 해놨고 조피불락 고등어 전복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답이라고. 그러면 2차전은 못 찍습니다. 2차 놓을 때는 조피불락이 놓을 수도 있고 고등어가 놓을 수 있고 전복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지고 조피불락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전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복 같으면 한류가 있고 뭐 내한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하죠. 온류가 있고 온류? 난류 또는 따뜻한 데 사는 게 있고 온수성이 있고 냉수성이 있지. 그런 식으로 또 나누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전복 같으면은 또 다른 데서 뭐가 이런 게 있었지. 올해도 놓지 않았나? 안 놓았나? 전복이요? 전복이 2차에서도 안 놓고? 2차에서 안 본 것 같은데. 안 놓은 것 같죠? 고등어는 2차에서 한번 놓았고요. 놓았어.
북어 놓았죠, 북어. 북어. 북어가 놓았네, 참. 북어에 그 등급 판정은 거의 특산보통 놓았고요, 올해. 그러니까 여기에 고수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 수산물 이런 걸 한 단계 대비를 하시다 보면은 올해 놓으면은 내년에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 답 보고 이 답이고 다른 거는 제껴 버리고 이러면은 그 자리 공부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보면은 수산가공품의 유통구조를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수산가공품의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구조는 이 교수들이 이 박사 논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조류에 대한 유통구조 논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앞으로는 그까지는 올 겁니다. 정리가 이제 올해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도 요번에 그 80선에서도 문제를 또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공품이니까 왜 가공을 하느냐?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왜 냈다 생각합니까? 32번. 32번이요? 네. 수산 가공품의 장점 아닌 것. 현정씨 왜 냈다 그래요? 수산물의 특성을 그래. 수산물 특성 가지고 지금 만드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올해 차도 그리 나왔고. 그리고 나도 수산물의 그 성분상의 특성, 특히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부패가 되니까 저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가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교수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33번 문제 같은 거는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어떤 이론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가격이 폭등한다. 그 수산물이 하나가 100원짜리가 2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베이스는 저 원가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 생산량 급가, 생산량이 그 100개 잡히다가 50개 잡히면 올라가겠죠. 국제 수급 문제가 수입이 급감. 그렇죠. 수입이, 그리고 이또 물량이 잡는 거죠. 유로 가게 코스트가 올라갔으니까 이때 원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역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안전성 문제죠. 농수산물법 56조 LMO라든지 60조 이하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식중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우리나라가 뭐예요? 식중독이요? 가장 많이 걸리는 거. 살몰레나 맞지? 살모넬라. 근데 수인성 질병에는 장염피부류. 수인성은 장염피부류. 수인성 장염피부류고, 그 다음에 그 식중독이 가장 많은 거는 살모넬라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 먹죠. 사람이 안 먹으니까 가격이 그냥 다운되겠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마진이거든요. 34번요. 유통마진이 작년에 그 3회 2차도 놓았습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거네요. 몇 번이요? 아니, 34번요. 유통마진이잖아요. 유통마진이 작년에 3회 2차도 놓았잖아요. 그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마진이 1차에서 벌써 두세 번이 나오고 2차에서도 한 번 언급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통마진은 그만큼 지금 그 유통구조에서 민감한 파트다 보니까 그 수산물 유통법에 대해서 49조 48조 가지고 6단계 4단계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해수부에서. 그래서 중간 단계를 축소시키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 놓을 줄 알았는데 2차에서도 안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하시는 분은 유통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34번 들어가고요. 35번입니다. 수입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 35번 같으면은 연어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옳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연어로 소비가 많다는 거고 우리나라 양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 잡힌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지금 3번이에요. 네. 냉동보다 신선 연어가 많다. 연어로 수입이 아니라 신선 냉장 연어로. 그러니까 연어 같은 거는 그 원거리가 아니고 그냥 신선해가지고 냉장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답을 그냥 쉽게 그냥 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가겠네, 그죠? 그건 한번 보고요. 이거 보면은 36번 유통기능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36번의 유통기능에, 이 안에 예시의 유통기능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작년에 3회 2차 문제입니다. 그런 거 같죠? 작년에 3회 2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회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나왔잖아요. 작년에 3회 2차 문제가 구문이 있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을 설명해라도 해당률을 찾아라.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유통 정보 기능, 수급 조절 기능,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3회 2차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을 그 1차 객관식 문제로 배능시켜가 나온 겁니다.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7번입니다. 유통의 일반적 특성은 아까 전에 올해 2차 문제가 나왔고요. 전자상거래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52조입니다. 또는 직거래 유통법 47조에 관계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또는 우리 김용희 시험 때도 B2B라든지 B2C라든지 나왔습니다. 직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산지에서 직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상거래 컴퓨터로 어떻게 자기 제품 올리고 소비자가 바로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면은 택배로 바로 발송되죠.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성만 들어가도 경영학적인 상식성만해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점수가 나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그건 고민하고. 39번 소매상입니다. 현정씨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웃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소매상은 적었다면서. 그건 답이었어. 6단계에서 앞에는 못 적었잖아. 형 소매상이 올해 2차 문제였습니다. 예. 형이 처음에 원양어선에 들어온 그거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 객주하고 소매상 했는데. 격주를 적었어요? 격주도 가능하겠어.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1, 2차 찾아보니까 1, 2차 도매업자더라고요. 그래, 도매업자예요? 도매업자. 그래, 나는 객주를 해보지, 1, 2차 객주. 도매업자. 그러니까 1, 2차 도매.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격주도 가능해. 객주 소매상 가능해. 넣었지, 2개. 그러니까 수입업자도 가능해. 그러니까 도매 강업자도 빼고 일단 빼라 했으니까, 강업자는 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업자, 상사야 상사. 그러니까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거기서 원장건설에서 경매부지가 바로 땡겨버리는 거야. 거기서 수입 상사가 있어요. 근데 객주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었는데 객주는 이제 자기가 돈을 지급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자기 공장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나머지 부분, 일부분만 소매로 이렇게 그렇지. 붙이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형님 들어요. 0.5 받겠네. 예? 0.5 받겠네. 몇 점이에요? 왜 이런 막 그러는데? 2점 아니에요? 1점. 소매상이니까 1.5배? 1.5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냐면은 우찌 생각하면은 박사들 논문을 가지고 한 걸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원장어선 같은 거는 우리나라 수입 상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상사에서 경매를 바로 입찰을 해버려, 선상 경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국내 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입 통관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입업자 상사가 나을 것 같아요. 도매 강업자는 빼라 했으니까, 가공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관하게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통한다. 네, 일반 수험서에 응,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해놨어요? 1, 2차 도매업자도 있더라고요. 1, 2차 도매. 여기는 지금 이걸 뺐잖아, 봐봐. 비축 수매업자가 무관하게 가공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는 거 뺀 것 같아.
1, 2차 도매업자? 그냥 도매업자. 도매업자, 그냥 1, 2차 도매업자. 1차 도매업자 네. 그렇게 답으로 해놨다고 수험서에서 네. 1차나 1, 2차 도매업자. 도매업자, 네. 도매업자라고 했다. 그거는 100% 틀렸어. 1, 2차 도매업자라. 실무상 아니야. 무역을 한다. 전공이 무역인데 원양 선사에 들어가면은 수입업자 상사에서 땡겨. 상사에 땡기면은 소비지 도매 시장 안에 도매업자한테 또 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답이 왔다 갔다 하는 답이야. 그러니까 2차 경기 때문에 2차 답은 공개를 비공개가 맞거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공개를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소매상은 확실히 맞았으니까 여기에는 그간도 가능하다는 거지. 만약에 하면 그간이 소비자 도매시장을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넘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 1번 문제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생각이 싫어. 1, 2차 도매업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무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공자 정확하게 원장 선사에 들어가면은 도매업자가 때리는 게 아니고 종합상사에서 땡기는 겁니다. 종합상사가 1, 2차 도매업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종합수입업자, 종합상사에서 그리고 종합상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든 외국에 수출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 도매업자는 무역 어떤 이론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정립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상이 지금 39조 보세요. 보로크가 바로 39 1번에 보로크는 소매상에 속하는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보로크는 중간 도매상입니다. 중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크라는 말을 썼고요. 백화점은 백마트는 의무 후무제 적용을 받는다. 뭐 이거하고 뭐 상관이 없죠. 이거는 중간 도매상이죠, 그죠? 아니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맞네요. 수산물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중간 도매상이죠. 이게 또 1차일 수도 있고 말이 까리게 하네, 그죠? 3번은. 전문점은 품목은 제한적이나 상품 구성은 다양하다. 이것도 틀렸고 4번. 이 4번 2번이네, 그죠? 답은 몇 번입니까? 여기서 답 2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 네. 다 품종 소량 생산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번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매상 아닌가? 그러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매상으로 안 보나요? 소매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대형마트도 의무 휴무제 합니까? 이마트 같은 데 하는데. 현무제. 이마트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 답일 것 같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이제 이거는 학교마다 별 그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근데 이제 전문점입니다. 수산물 전문점입니다. 고등어만 판다 이제 수산물 판다. 품목은 제한이죠. 수산물로 품목이 제한이지만 상품 구성은 다양하다. 구성이 다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발이 까라네. 딱 명쾌가 떨어지질 않은 거죠. 만일에 그게 문어맛 전문점에서 목포에 가서 홍어만 판다 칩시다. 홍어 전문점. 홍어 전문점은 품목 제한인데 상품 구성이 다양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가장 옳은 것을 찾는데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걔들이 답은 4번으로 했어. 물론 4번 한 거 같네요. 고민을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직접적 판매입니다. 이것도 참 어렵거든요. 직접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대상으로 소비자의 눈앞에 아이에 두고 그냥 바로 시식을 시킨다든지 경품 준다든지 쿠폰 준다든지 하는데 PR 같은 거는 어떤 인식에 대한 전환을 해가지고 포지션이 돼야 되니까 사피 관계돼 가지고 PR 홍보니까 간접 판매. 간접이다 이렇게
이거는 4번은 경영학 교수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39번은 조금 고민이 된 문제네요. 이제 공동판매입니다. 41번. 저는 이번에 이제 공동판매를 2차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공동판매를.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공동판매는 어디 저 법에 있는 건 아십니까? 네? 공동판매는 어디 법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법이 근거가 유통법인데 유통법. 유통가격안정법이 있나? 유통가격안정법에 그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보면 경매, 입찰, 정가 그리고 유통법에 그 가격안정법에 경매, 입찰, 최고가격제, 전자식 그 경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산지, 요번에 1차 주산지도 나왔죠. 산지 유통인. 고민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저도 지금 오랜만에 1차를 보니까 헷갈다 하는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세 개 정도는 좀 유통하시는 분은 끼고 2차까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투입이 이제 공동판매니까 그 매장을 그 하나에 그 집중화 시키고 하기 때문에 투입의 어떤 코스트 노동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된 것 같고요. 공동판매를 하다 보면은 전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고기만 열심히 잘 잡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유관업체에서 판매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42번 같은 것은 직면한 문제가 아닌 것은 직면한 문제 같은 거 이것도 보면은 수산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은 문제점이 아니고 그 장점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42번에 1번 볼게요. 포준화 등급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법 5조에서 포준화하고 등급시키고 10개 등급을 시키면서 올해 2차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고 서울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80선을 할 때 이 문제까지 말만 하다가 그 책을 문제를 안 하다가 문제를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수품사는 등급 그러니까 포준거래단위하고 포장단위하고 등급 9개 10개 하고 나머지 합불 판정까지는 어느 정도는 진짜 수첩에 딱 적어갖고 끼고 있어야 업무를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놓았고 그 문제가 우리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인데도 2, 3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보는 시각에서는 수품사가 당연하게 어떤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점수를 5점을 주는 게 아니고 2, 3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가지고 그 1번 문제가 있고요. 복잡한 유통단계 이게 4단계 6단계 문제를 계속 교수들이 언급하는 거고요. 좋은 물류시설 콜드체인 유통법 35조를 언급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42번의 답은 2번이지만 1, 3, 4가 의미 있는 문제를 갖다 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것도 43번은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보면은 사피 전략이 있거든요. 사시 전략이 있는데 그래서 심리적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학에서 좀 더 한 번 더 들어간 겁니다. 마음의 심리적 그죠? 심리적 침투, 간섭, 맹성 단수가격 단수가격은 39,000원하고 4만원하고는 느낌이 다르게 만들죠. 그래서 단수, 침투, 간섭에서 맹성 가격은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브랜드로 가야 됩니까? 침투 가격? 답은? 침투 가격? 맹성, 그렇지. A 맹성, 그거만 사 일단. 심리적이네요. 간섭. 침투는 뭐예요? 답은 2번인데? 2번이에요? 2번 같는데? 답 2번. 틀렸는데 답은 2번 맞아요. 2번 같아, 답은. 네. 근데 2번이니까. 저도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침투 가격은
그것도 심리적인 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PLC라고 프라이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요. 도입기하고 성장기 성숙기가 있잖아요. 도입할 때 어떤 시장에 침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하는 그 어떤 그 기업 전략이에요. 전략 가격이라고. 근데 그 전략이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이것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뭐냐면은 단순하면서 좀 깊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침투 가격을 저는 찍을 것 같아요. 단수 가격은 물론 기업에서 정하지만 39,000원하고 4만원 차이의 그 느낌을 했기 때문에 심리라는 걸 보고 간섭도 뭐 항상 사는 어떤 심리적인 간섭이죠. 담배나 껌 같은 거. 응? 담배나 껌 같은 거. 담배껌? 왜 근데 관습적으로. 담배와 껌? 네. 내가 지금 보니까 4,000원짜리 피는 거하고 똑같나? 그것도 심리예요? 그것도 심리요? 관습. 나는 침투 관섭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나는 관습에 들어가는 거. 맹성은 브랜드고 그리고 그런 것 브랜드. 같아요. 아 이것도 문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관습으로 그거 고민을 하다가 관섭을 했는데 틀렸더라고. 고민을 해봐야겠네. 아 문제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이란 말에 아닌 것 같고요. 1차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고민을 마트에서 많이. 3,990원 하는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단수가. 그거는 침투 가격은 아까 말그 기업 완전히 순수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어떤 들어가 도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점할 때 이제 그 도입기에서는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높여가지고 소비자가 안 살 수는 있잖아요. 그때 침투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긴 썼는데 그거는 심리적 가격보다도 기업 입장이니까 문제가 굉장히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심리도 했는데. 될 것 같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이런 가격으로 냈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어차피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것도 생각이 심리 들어요. 제가 맞다 생각하거든요. 심리가 맞는데 근데 이제 교수들이 지금 이 수상 경영 쪽의 교수들이 냈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 논문이나 일반적으로 보는 그 어떤 그 외국의 또 토대가 심리냐 또는 뭐 침투 가격이니 기업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할 때 분류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4번입니다. 그 공룡 도매 시장에서 공룡 도매니까 수협이 들어간 거죠. 일단 개통출하죠. 맞죠? 네. 그러면 해비 조정입니다. 해비 조정을 할 때는 수위는 수위죠. 예. 그래 해비 조정을 할 때는 수위인데 이거하고 또 관계되는 건 유통가격법에 수의 계약이 있지만 말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최저 가격하고도 고민해봐야 안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갱매라든지 입찰인가 그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최저 가격을 조건을 제시를 해 생산자가 최저 가격 조건을 제시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맞죠?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수익에 해비 조절하는 가격도 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순서가 유통법에 그리 돼 있을까? 처음에 갱매과 입찰이 원칙이고 그리고 생산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할 때는 서면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사항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협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생산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최저 가격 이하로는 판매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때는 서면으로 또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수식과 분산 기능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1차, 2차 우리 때도 계속 나온 거죠. 수산지 유통인, 몇몇 참가인,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단순하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참가인은 신고를 해야죠. 개설자에. 기억납니까? 네. 저는 신중하게 참신하자 이래가지고 중지를 모았어. 중개인은 지정을 합니다. 개설자가 중개인 중지를 모아서 참신하게 중지를 모으자 이렇게 외웠어요. 자료구 같지 않아요?
참신하게 중지를 모으자 뭐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중도메인 같으면은 참신하게 중지를 모으자. 그러니까 중도메인은 지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참가인은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1차 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입니다. 전복입니다. 전복. 급락하니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례가 4번 물어봤거든요. 답은 4번이에요? 네. 4번이 답이에요? 수산물 자조금 사업. 이것도 법에 그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이거 틀렸는데 2차 공부하면서 아 이건데 참 공부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거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1차 보고 나 1번 찍었어. 1번 아닌가 이랬는데 뭐 항상 그 물어볼 때마다 다 성적이 다 맞나. 근데 이게 유통법에 있어요. 유통가격법에. 소비 촉진이다. 수산물 자조금 사업을 한다. 수매 비축은 아니고요. 유통명령도 아니고. 유통명령도 아니고. 유통행각 사업은 뭡니까? 이걸 좀 개념을 좀 정리해야 4번 쪽으로 잘 가겠더라고요. 한번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요. 자조금 사업이라.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부산시 남항 운영하고자 한다. 가공시설 등록 신청 기간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은 뭔데? 3번 네? 수산물 품질관리원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 이 유통법이나 다른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광역 뭐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그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니 식품의학관장시장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개념을 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해수부 장관이 지금 이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서를 위탁을 준 거네. 이게 여기다가 해수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훨씬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지 유통정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산지 유통정보는 유통법 아닌가요? 수산유통법이죠. 네.